여기가 이제 광리단길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주택가였는데 테마거리가 생기면서 책방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브런치 카페 이런 거는 전복집, 그다음에 뭐 꽃집도 있고 미용실도 있습니다. 아까 위쪽에서 봤던 상권보다는 훨씬 좀 크고 식사가 되니까. 네, 감성 있죠. 지하도 보면 여기가 24시간 책방 운영 중이거든요. 그런데 월세가 워낙 싸다 보니까 지하에 들어가 보면 상주하고 있는 사장님이 안 계십니다. 그냥 책만 나열되어 있어요. 한번 가볼까? 네, 가보시죠. 지하층에서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수?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한 가지. 냄새, 향기. 아, 여기 근데 내려갈 때부터 향기가 나네. 네, 지하는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곰팡이 냄새가 날 그 거거든요. 사람들이 또 지하는 내려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향기 빼는데 어떻게 쓸까 너무 궁금합니다. 와, 근데 진짜 여기 월세가 싸니까 사람도 안 쓰고. 오토 돌리기 너무 좋죠. 월세 이거 뭐 받아봤자 얼마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자도 조금만 남겨도 된다 생각을 하고 오토로 돌려버리는 거죠. 와, 이런 거 차리시는 사장님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하다. 서울에는 이런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감성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 자체가 좀 신기한데요. 맞죠. 그래도 이게 정말 좋은 향기 나네, 맞죠? 신기하다. 월세보다 디퓨저 값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보통 지하 곰팡이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는 안 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 근데 여기 예쁜 공간들이 너무 많다. 고향 카츠, 여기도 좀 유명한 음식점이죠. 맛집처럼 생겼어요. 저기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도 카페로 되어 있네요. 아, 근데 위에는 진짜 낡았어도 1층만 이렇게 해놔도 진짜 감성 있다. 네, 근데 위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진짜? 바닷가 와. 보이잖아요. 보여주세요. 오, 좋다. 아, 여기 진짜 감성 있는데, 여기 거리. 저는 차라리 이런 데가 재개발이 안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바닷가랑 진짜 가까운 위치거든요. 근데 요새 밀락동에 일본인 학교 상권 거기로 쭉 뻗어져 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가 지금 땅값이 더 비싼 거죠. 여기는 이제 재개발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최근에 리모델링도 다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우측에 이제 랜디스 도넛 이런 것도 사실 서울에 가보면 다 메인 자리에 있는 가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나름 유동인구가 있다는 거죠. 횡단보도도 바로 앞에 있고. 아, 위치 좋네요. 물론 바닷가가 훨씬 좋긴 한데 바닷가는 월세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들이 이렇게 뒤쪽으로 점점 밀려서 뻗어져 나간다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광남로라고 하는 도로거든요. 바닷가에서 뒷볼럭에 위치한 메인 도로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오피스텔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높다. 그래서 이 포디움, 여기 오피스텔 건물, 세관용 숙박시설인가? 아무튼 여기가 과거에는 관광 호텔 자리였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호텔, 모텔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호텔, 모텔은 땅을 많이 깔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보통은 좋은 위치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가 모텔 건물을 사서 지금 이렇게 오피스텔로 높게 건물을 지은 사례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최근에 지금 다 지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10년 전에 지어도 되고 15년 전에 지어도 되는데 왜 최근에 지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2016년에 있죠. 여기가 원래는 준주거지역 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부산시 지자체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변경시켜서 여기를 상업지로 용적률을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0%짜리 용적률에서 800%까지 2배 정도 지을 수 있게끔 종을 상향시켜 줬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훨씬 더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계속 우르르 1층짜리 건물을 매집해서 이렇게 오피스텔을 올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안리가 갑자기 뜬 게 아니고요. 이런 용적률 인센티브 때문에 숙박이나 오피스텔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유입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호텔 같은 것도 하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어비앤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객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용적률 인센티브인 거죠. 2016년에 이게 인센티브가 상향됐거든요. 저도 주변이 좋아질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2009년에는 서울의 성수동이 용적률이 상향된 사례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래 높게 못 지었던 건물들이 트리마제라든지 서울숲,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 포레스트 이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변의 땅값이 굉장히 많이 폭등했거든요. 그 사례를 보고 여기를 보니까 여기도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동산 공부할 때 선행된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성수동도 원래는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못 짓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풀어주니까 주변이 워낙 좋아져 버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좋아질 곳이 해운대죠. 해운대 모텔촌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다 바뀔 거라 보시면 돼요. 아, 이런 건물들이 이제 해운대 그 라인에 다 들어온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거기 시행하는 사람들이 한 26명 건설사가 들어가서 지금 아파트를 계속 지어 올릴 거거든요.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 위주로. 예, 그렇게 되면 광안리와 동일하게 해운대에 지금은 조금 낙후되어 있는 곳이 이런 오피스텔이 들어옴으로써 좋은 스카이라인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랜드마크 진짜 중요하죠. 랜드마크. 장군님, 네. 저 광안리 진짜 안 오거든요. 아, 예쁘네요. 그렇죠. 진짜 예쁘다. 여기서 그러면 제일 좀 핫한데, 비싼데 어딘가요? 아무래도 여기 광안리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90%가 관광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여기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다 보러. 네. 그래서 바다 보이는 곳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바다 보이는 곳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제일 비싼 땅에 이렇게 높게 건물이 지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와, 진짜 높고 안에 상권도 빽빽하게 다 찼네요. 그러니까 개인 건물이 아니고 기업형 건물이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1층이 전부 다 구분 상가입니다. 권리금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래도 일선이기 때문에 아마 광안리에서는 제일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높은 건물들 보시면 겉모습은 아마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숙소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피스텔 숙소 사용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죠. 그래서 신고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광안리에 좀 단점이 제대로 된 숙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뒤쪽에 서호병원 가보면 거기에 이제 4성급 호텔이 들어온다는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미월드 자리 있죠. 밀락 호텔 그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요가 조금 분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 보면 방 한 칸짜리 오피스텔 있죠. 이런 게 한 150 정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와, 150이면 에어비앤비 하루에 10만 원만 돌려도 맞죠? 15일 채우기 힘든데. 근데 장사가 되니까 하지 않으려나 진짜 숙소가 없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이 많은 오피스텔이 대부분이 숙소로 돌아가고 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사실 밖에서만 봐도 앉아있는 자세나 이런 것만 봐도 여행객인데. 여기는 여행객이 90%이기 때문에 여행객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풀빌라 저런 거 막 들어왔거든요. 이게 이제 1, 2층은 카페고 그 위에 층은 전부 다 층층이 풀빌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일본인 학교 그 근처로 상권이 뻗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 상권이 좀 쇠퇴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기는 바닷가 상권이 무조건 독보적인 1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인 상권이 반짝 떴고 지금도 뜨고 있고 앞으로도 뜰 예정이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면 거기부터 먼저 죽어서 다시 이쪽으로 저는 회귀할 거라 보거든요. 아, 바닷가 1선 이 라인은 절대 죽지 않는다. 네, 이거랑 마찬가지. 아파트랑 좀 비교해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프로지오 혁신이 있는데 DIL이 갑자기 들어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려가지. 괜찮다. 싱크백 있고 세핑이고 대단지다. 이렇게 해서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같이 구축이 되면 다시 입지 좋은 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상권도 똑같습니다. 바닷가 보러 관광객들이 오지 일본인 학교 상권 보러 관광객들이 오진 않거든요. 근데 당장의 상권이 너무 핫하고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구부상가 안에서 술을 마셨지만 요즘에는 개인 성향이 강한 이런 건물에서 술을 마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 때문에 지금 뻗어져 가 있긴 한데 저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 보는 거죠. 머지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이 풀빌라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땅이 64평밖에 안 돼요. 아니, 엄청 좁아 보여. 주차 타워 넣고 방이 굉장히 작다더라고요. 그래도 한 17만 원 이상 받더라고요. 제일 작은 방이. 17만 원. 괜찮네. 비싼 거는 또 100만 원 이렇게 받는 것도 있고. 아, 지금 위에도 보면 싼 방은 쪼개져 있고 그 위에는 완전 풀빌라인가 보다. 근데 이런 거 진짜 좋다. 월세보다 더 좋은 게 1세거든요. 1세. 왜냐면 매일 월세처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1세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초당 임대료가 있거든요. 초당 임대료? 네. 처음 듣는 개념인데요? 초당 임대료가 뭐냐면 해운대에 들어오는 이제 광고판 같은 거. 서울의 테헤란도 기준으로 해서 광고판이 대로변에 걸려 있잖아요. 거기가 20초짜리 광고를 100회 송출하는데 한 달에 1,500 줘야 됩니다. 와. 그런데 그 기업들은 그 광고판 하나에 30개 정도 광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당 1,500이면 30개면 얼마고? 광안리에는 그런 거 못 들어와요. 광안리에는요, 허가 요건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해운대에 광고 표시 자유구역이라고 해서 허가 요건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군함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안 그래도 김경일 박사님도 무조건 그 해안가 쪽으로 붙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해안가에 오는 목적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저 뒤쪽에 있는 상권을 보러 오는 게 아니고요. 저 뒤쪽에 오는 상권은 해안가에 자리가 없을 때 거기 가서 노는 거지 거기를 먼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의 맥락을 본질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땅의 가치. 땅의 가치가 좋은 곳은 영원하다. 하지만 땅의 가치가 안 좋은 곳에 상권이 들어오는 곳은 반짝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거 악플 겁나 달리는 거 아이가? 제가 점포 사이길 뜰 때 단타 치고 다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쫙 물건을 내놓고 있는 단계거든요. 1, 2천에 매입한 사람들이 지금 4, 5천에 많이 내놨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불경기가 오면서 이제 안 팔리고 있죠. 그래, 이런 사이길 같은 경우에는 전 좀 진짜 조심스러운 게 네. 업자분들이 들어와서 일으키고
바뀌고 확 나가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위치 안 좋은 곳에 임대료만 잘 세팅해가지고 넘기는 사례거든요. 그 다음 사람은 이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지금은 우리 어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삼익비치 쪽으로 잠시 가서 정말 괜찮은 라인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도 이제 아시다시피 스타벅스 라인과 올리브영 라인이 있죠. 도로 하나 기점으로 2종 일반 주거지, 여기는 상업지. 용적률이 4배 차이 납니다. 4배. 지금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일 수 있는데도 높이지 않은 그런 경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도로 기점으로 예전에 아시는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땅값이 여기도 평당 6천, 스타벅스 라인도 평당 6천이었는데 스타벅스 라인은 더 좋게 보더라고요. 왜 그렇지?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다고. 이유 괜찮은데요? 근데 영원히 스타벅스냐? 맞잖아요. 스타벅스는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스타벅스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나가면 어떡할 건데? 그럼 끝장나는 거지. 그래서 땅의 용도 지역은 4배 이상 좋은 곳이 올리브영입니다. 그러면 땅을 볼 때는 무조건 그 용도 지역부터 1번으로 봐라. 네. 맨날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맨날 겉만 먼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맞죠? 네. 그래서 겉모습에 속아서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협성 이런 데도 되게 자리 좋은데 용도 지역이 2종이니까 이 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아까운 자리다. 근데 저기 교회 자리 있죠? 저 정면에. 네, 남부교회. 저런 데는 준주거 지역이거든요. 자리가 너무 좋은 거죠. 준주거 지역인데 협진 태양보다 이해관계도 덜 복잡하고. 아 근데 진짜 좀 같은 라인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종이 다른지 어렵다. 땅마다 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용도로 쓸만한 땅이지 않아요? 네. 예전에는 여기가 농가 밭이었잖아요. 그리고 저 남천동 있죠. 거기는 또 임야였거든요. 그때 종류가 달랐었어요. 그거랑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콩님, 여기 자리 어떻습니까? 여기 자리 좋아 보여요. 맞죠? 바로 앞에 삼익빛이 있고 광안대교 보이고 좋아 보여요. 네. 저는 사실 자리를 볼 때 바닷가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가 C커브 뷰가 나오는 자리가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C 모양의 길 따라서 보이는 뷰? 네, 우리 보면 해운대에도 조선비치 호텔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바다 보이죠, 백사장 보이죠, 맞은편에 LCT도 보이고 반대편에 이제 LCT에서도 자리가 되게 좋아요. C커브로 해서 마리시티까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광안리에 C커브 뷰가 나오는 곳이 2군데가 있는데 저기 밀락동 회센터 자리랑 그 다음에 여기 자리랑 그 다음에 삼익비치 자리가 있어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그 다음에 협진태양 자리. 근데 여기가 진짜 좋은 게 딱 코너 자리에 준주거라서 광안대교 보이죠. 그 다음에 백사장 보이죠. 그 다음에 도로변 차 지나다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마리시티까지 전통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삼익비치가 하이엔드로 들어온다. 뷰가 굉장히 이뻐질 것 같아요. 와 여기는 진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뷰다. C커브 뷰가 나오는 곳, 그나마 용적률이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건물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라서 여기는 돈 있는 사람이 싹 매입해서 뭔가 하이엔드 아파트 사업을 하면 굉장히 고분양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이런 데 한 덩어리의 땅을 가지고 싶지만은 우리가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한 호실이라도 좀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단점은 뭐냐면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 참고로 모 회장님께서 여기에 굉장히 땅을 크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돈이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건으로 나오기 어려울 거다, 사업이 진행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아무튼 이 자리 한번 쭉 가서 보시죠. 어떻게 보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다가 안 받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출을 많이 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지. 근데 광안리는 너무 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서 아마 힘든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회전율이 좀 낮은 편이겠네요. 회전율이 그렇죠. 진짜 이 대대손손 상속으로 이어질 뿐이지 개인적으로 정말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매매 거래가 힘들어요. 최근에 이제 불경기라서 하나 물건이 나왔는데 바로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전에 IMF 때라든지 외환위기 때 이때 뭐 물건이 가끔 하나씩 나오지 거의 물건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기 삼익비치 상권은 구분상가 상권도 진짜 탄탄한 것 같다. 그렇네요. 저기는 진짜 가게들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딱 아파트가 들어와주면 너무 좋은 게 사실 C커브 뷰가 제가 2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센터 라인의 C커브 뷰는 아파트가 들어오기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고층 건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리고 회센터 장사하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로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남천동입니다. 남천동. 남천동 하면은 우리 학군으로 유명하잖아요. 학원가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바로 옆에 광남초도 갈 수 있고 남천동의 네임밸류도 가져갈 수 있고 광안대교에 백사장에 바닷가에 뭐 다 들고 가는 거죠. 최고인 거지. 비어있네요. 맞죠? 비어있네. 여기도 비어있네. 이해관계가 한 명씩 제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장사가 안 되니까. 맞네, 다 이렇게 비어있네. 장사 잘 안 돼 보여요. 맞죠? 조용하죠. 유동인구가 없고. 근데 이제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상권으로서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 보는 게 여기 맞은편에 삼익비치가 언젠가는 초고층 아파트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가는 방향이 최단거리는 아니지만 평지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라인이 이쪽 라인입니다.
아, 그렇게 보면 괜찮겠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를 좀 길게 본다고 하면 여기 코너 자리 상권이 되게 좋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